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비노드 아가왈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간국들의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제 책략,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노드 아가왈의 위대한 수업, 한국의 생존 전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싱가폴 등 아시아에 있는 중간국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처한 문제의 본질은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안보 면에선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죠. 중국인들의 한국 제품 선호도는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주의적 사고방식인데요. 모든 것이 권력에 달려있고 권력 경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또 다른 현실주의적 사고방식은 강대국에 편승하자는 사고방식입니다. 강대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생각이죠. 주변국들과 관계가 나쁘다면 먼 곳에 있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한국도 미국과 강한 동맹 관계를 구축해 중국의 권력을 견제하고 있죠. 그리고 해칭 기법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싱가폴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싱가폴은 중국, 미국, 인도 등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그 누구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죠.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자유주의 진영에 속한 제도주의적 학자들과 법률가들의 입장입니다. 이들은 국제기구를 적극 이용하라고 말하죠. 중간국과 약소국이 국제기구에서 규범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생각하자는 구성주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권력을 형성해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죠. 오늘날에는 코로나 팬데믹 문제나 세계 기후 문제 같은 범세계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은 가장 강한 국가인 미국에서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강대국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약소국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고 말하죠.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규범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현재 WTO의 사무총장이 나이지리아 출신인 것도, 각종 국제기구의 리더가 중간국이나 약소국 출신인 것도 이런 접근법의 일환입니다. 국제기구를 주도함으로써 규범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죠. 그렇다면 실제 중간국들의 경제 책략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일본의 사례부터 살펴보죠. 일본 역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사이에 껴있는 중간국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과의 동맹으로 중국 시장을 잃을까봐 불안해하죠. 그래서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을 공략하죠. 일본은 동남아와 돈독한 관계를 가지며 시장을 확대하려 합니다. 또 다른 일본의 경제 책략은 미국과의 협정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과 제한적인 관세이나 협정만을 맺었는데요. 최근 맺어진 미일 무역협정이나 디지털 무역협정 같은 새로운 협정을 통해 미일 간 협정 관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에서 소극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며 생산시설을 일본으로 철수하게끔 했습니다. 전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죠. 일본은 확실히 중국과 거리를 두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경제 책략은 어떨까요?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미국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직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지만 한국은 더 활발히 미국 시장을 개척하려고 노력하죠. 두 번째 경제 책략은 한국 외교관들의 노력입니다. 한국의 외교관들은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있죠. 특히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 표준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 책략은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맞서 기업들에게 반도체 재료 수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죠. 그 결과 반도체 원료 수급지를 다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과 일본의 긴장 관계를 미국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중국이 있기 때문이죠. 한일 사이의 갈등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두 나라의 균열 사이에 중국이 끼게 되는 것을 걱정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고 있죠. 한국은 중국에 대해 어떤 경제 책략을 펼치고 있을까요? 한국은 무엇보다 기술 유출을 우려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기술 유출의 수사권을 발동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방식으로 나름 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공급망을 다각화하려고 시도하는 등 미중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늘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매료되어 있죠.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제한했음에도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단 8%의 기업만 한국으로의 리턴을 희망했죠. 정부의 노력에도 한국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점점 더 커질 전망입니다. 두 국가의 갈등은 단순한 이데올로기 갈등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강한 두 국가가 있으면 어떻게든 싸우게 되어 있죠. 같은 민주주의 진영인 미국과 EU도 항상 갈등을 겪고요. 비노드 아가왈은 오늘날의 국제 갈등은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국들은 협상을 위한 의제를 잘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하는 것보다 실리를 추구해야 하죠.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정보기술협정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만든 국제규칙으로 한국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죠. 이렇게 중간국과 약소국들은 계속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자처해야 합니다. 숨거나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비노드 아가왈은 미국과 중국의 긴장 상태는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국들은 더욱 체계적인 경제 책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비노드 아가왈의 모든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이 매력적인 시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국제시장에서 구매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 모두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